자, 매일 아침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아마 미국 증시일 겁니다. 미국 증시만 확인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이 살아있니 죽어있니를 보시려면 이 앞에 강의했죠. 빅스 지수 확인하시라고 했고요. 빅스 지수 오늘 아침 확인하셨나요? 빅스에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인 걸 얘기하는 빅스 Y와 그 다음에 중기적인 걸 확인하는 빅스 M 어떠셨나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세련된 매매하려면 남들보다 딱 한 발짝만 앞서가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바로 하이드 채권 펀드 바로 이 부분에 대한 ETF도 지난주에 이렇게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알아듣고 있는지 아니면 못 알아듣고 있는지 얼마나 반응이 강한지는 제가 항상 이 방송 이후에 마침 또 매주 토요일 날 강의가 있어요. 저희 수강생들하고 저희가 대화를 나누면서 강의 어땠습니까? 라고 합니다. 아마 오늘도 어떻게 보면 사실 휴일 날 좀 잠을 길게 자도 되는데 뭐 그냥 말 그대로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저희 수강생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여러분들 그냥 깊은 잠 주무셔도 되는데 이 시간을 기다려 주신 분들이 또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새벽까지 자료를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이렇게 빅픽처의 그림과 디테일 그림을 이어가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제는 사실 제가 이 원고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다른 때는 보통 장이 끝난 다음에 한 6시까지 원고를 보내드리는데 바로 이렇게 앵커도 있지만 아마 밤이나 아니면 새벽에 받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업이 끝난 것 자체가 10시가 넘어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장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뭔가 놓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있을까 해서 오늘은 좀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미 제가 점심 방송마다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이미 주도주가 바뀌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고요. 또 저희 수강생의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이미 뭐 저희도 최근에 밑으로 하락한 종목군 중에서 일부 개별주 종목군단들 다 던지지 못하고 추세가 살아있으면 일정 부분 갖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개별주가 아니고 덩치 큰 종목이어도 시장을 주도했던 거. 대표적으로 카카오 같은 종목을 저희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정말 많이 올라갔죠. 저희가 공략한 이후에 작년 4월 달에 산 주식입니다. 작년 4월 달에 그 포인트가 어디 있었냐면 바로 막 밑에서부터 바닥을 박차고 딱 올라갈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꿀팁 하나 드린다면은 거기에 월봉의 모습을 보면 월봉이 쌍바닥의 모양을 주면서 움직였던 것이 바로 작년 4월이거든요. 여기서 베팅한 이후에 말 그대로 한 두 더블 정도 위로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보통 추세가 살아있을 때는 전략을 다 던지지 않고 맥시멈 던지는 비중이 3분의 2까지는 던집니다. 쉽게 해서 한 100주 정도를 샀다면 한 70주 정도는 던지고 30주는 꾸준하게 봅니다. 이 앞에 3월 달에 블랙스완,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코로나19 사건이 터졌을 때도 그렇게 급락할 때도 걔를 놓치지 않고 들고 있었던 그 가장 큰 이유는 얘는 마들이 형성하더라도 얘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들고 있습니다. 그마침 변곡이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한 이런 장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목이 여러분들 벌써 신차화철 아마 이게 글자를 만약에 저렇게 띄워놓지 않았다면은 차화철 장세 그러면 혹은 아침에 이렇게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아침에 계신 분 중에서 차화정 그러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두 가지 부류일 겁니다. 어느 정도 매매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은 차화정 장세 이렇게 떠오르는 분이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아침에 제가 들어와서 한바탕 웃었는데 딱 듣는 순간 저분 유명한 MC죠. 음악 DJ 최화정이 생각났다는 사람도 있어서 야 이게 정말 격세지감인가 라는 생각을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도 차화정 그러면 이해가 가신 분들이 계시고 이게 뭘까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주가가 지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장이 엄청나게 위로 바닥을 찍고 올라갔을 때 대략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그러니까 유로발 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올라갔던 그 시기를 우리는 최화정 장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사실은 저는 제목을 신차화정 장세 이거보다는 다른 제목을 쓰고 싶었습니다. 어떤 제목이냐면 신칠공주 장세 이렇게 쓰고 싶었습니다.
차화정도 모르는데 칠공주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들어온 지 오래된 바로 뭐랄까 오른팔과 같은 저희 직원도 선생님 칠공주 장사가 뭡니까? 라고 저한테 역으로 물어봐서 제가 웬만하면 그런 얘기 하는데 야 너 이것도 모르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차화정을 지나서 칠공주 장사를 쓰면 무슨 학교 다닐 때 어떤 공주파 아마 이런 정도로 생각하셨을 겁니다. 자 결론을 먼저 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장사냐면은 여러분 아마 2000년도 초반에 펀드붐이 불었던 거 아실 겁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 회사를 창업하면서 움직였을 때 뭐 지금은 저희랑 너무나 비교가 안 되죠. 너무나 의리의리하고 너무나 규모가 큽니다. 그 유명한 MSF 어딘지 아실 겁니다. 바로 같은 건물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창립 멤버들도 그래서 매번 빌딩에서 만나볼 그럴 정도였었습니다. 그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에 주가가 위로 상승하면서 위로 올라가는데 눈만 뜨면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바로 사실은 차화정 또 칠공주 이런 그 종목군단들이 눈만 뜨면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이전에 2000년도 초반에 정확하게 한다면 우리 2001년도 월드컵 이후에 본격적으로 2003년서부터 주가 올라가죠. 여러분들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9.11 테러, IT 버블이 있었죠. 그게 빵 터지고 난 다음에 시장은 정말 잔인하다라는 얘기가 맞는데 그거랑은 상관없이 시장은 아주 강하게 위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때 바로 어떤 시대였느냐. 펀드의 전성 시대였었고 이때 바로 지금 거대한 금융 그룹으로 거듭난 바로 뭐 이름을 얘기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예, 워낙 자랑스러우니까요. 예, 미래에셋이 바로 그때 나타나게 됐습니다. 저희가 같은 건물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압구정에 같은 건물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막 펀드 수익률이 더블이 나왔습니다. 상상을 하지 못할 부분이었죠. 펀드 수익률이 더블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때 2000년대 초반에는 돈을 한마디로 은행에다가 갖다 넣으면 바보였었어요. 그때 금리를 보더라도 여러분 아시죠? 그때 미국 금리가 6.5%에서 그러니까 9.11 테러가 터지기 전에 6.5%에서 금리가 1%로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초저금리 상황이었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시장이 아직까지 장이 끝나지 않았다. 이 시장은 위에서 우리가 속에는 롤러코스터를 탄전정 이 장은 2years가 갑니다 하면서 지난 3월달 인디안의 기후제휴에 자꾸만 갑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이 앞에 우리가 과거로부터 역사로부터 미래 해답을 얻듯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때 펀드 수익률이 막 더블 나오니까 이때는 은행에 돈 여기다 넣는 사람은 정말 바보였었고요. 이 돈들이 전부 다 얼른 몰려들어가느냐 펀드로 몰려들어갔습니다. 왜? 계좌 넣으면 더블이 나온다는데 누가 돈을 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유불급이라고 했죠.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배도 너무 한쪽으로 사람이 쏠리면 그쪽으로 가라앉듯이 펀드가 착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기세등등하게 올랐던 그 펀드들이 2008년대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대폭락을 보였었고 일부는 막 소송에 걸리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와 정말 시장은 잔혹한 것이구나.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를 놓쳤을까? 그렇습니다. 바로 내가 정말 내 계좌가 돈이 되려면 내가 부자가 되려면 우리 수강생들 부자를 만들려면 내가 먼저 가르쳐줘야 될 것은 종목이 아니라 시장 분석이구나. 우리가 시장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종목을 보는 것을 탑다운 매매 방법이다라고 하고 시장은 필요 없어. 나는 종목만 볼 거야 라고 종목만 보는 것을 우리가 바텀업이라고 합니다. 각자 일단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종목만 본다 그러면 이거는 뭐 자문사라든지 아니면 운용사라든지 이런 데는 만약에 환매가 없다면 그건 가능하죠. 왜? 시장은 바이앤홀드의 방법으로 가져가는 게 맞으니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바이앤홀드가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워런 버핏 얘기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미국은 바이앤홀드가 가능합니다. 왜? 한번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최근에 테슬라나 이런 종목을 보면 바이앤홀드가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미국의 S&P 상승률을 최근에 보면 연평균 12%가 상승합니다. 나스닥이요, QQQ 기본적으로 연평균 최근에 20%씩 상승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땠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차화정 장세 얘기했잖아요.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차화정 장세, 소위 칠공주 장세의 흐름이 나타났다가 우리는 그동안에 어떤 부분이 생겼느냐, 요새 주가 올라가기 이전에 어떤 장세가 생겼느냐, 바로 코스피를 우리가 박스피라고 하죠. 굉장히 긴
박스권을 못 주고요. 더 비참한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어떤 종목이 시장의 주도주가 됩니까? 그럴 때는 보통 시가총액 상위권 때 탑10을 봅니다. 지금 예전에 쉽게 해서 예전에 탑10에 있었던 종목군 중에서 지금 살아있는 종목, 그러니까 주가가 우상하면서 살아있는 종목은요. 불면식계도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알겠죠? 삼성전자 외에는 최근에 물론 현대차고 보고 올라가는데 한번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없습니다. 딱 하나 바로 삼성전자 하나만 살아있었습니다. 금융주들 요새 올라가고 있죠. 예전에 고점 대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주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거보다 더 앞서서 소위 트루카 시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매매하셨던 분들은 아마 금융한 엄도명이라는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 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주식할 때 참 저를 예뻐해 주셨거든요. 같은 업계에 있으면서도. 건강하신가 모르겠습니다. 소위 트루카 시대,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차화정 시대, 사실 그 사이에 한 번 더 있었죠. 그 앞에 또 주가가 한참 올라갈 때 2000년대 초반 올라갈 때 2000년대 초반 그러면 바로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입니다. 그러면 모든 종목이 어딜 중에서 움직였을까요? 중국 관련된 종목이 움직였었습니다. 이때 한참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보였던, 제가 한번 파워 인터뷰에서 한번 얘기했던 정말 멋진 장세였었죠. 바로 조선주 종목군들이 어마어마하게 강했던 장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시대를 주도하는 종목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의 장세는 신차화정 장세, 그 다음에 뒤에다가 차와철 그런 것을 어떤 상징성 때문에 넣었는데 자동차, 그 다음에 화학, 뭐 철강 이런 거 종목군단들이 중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고가가 바뀌고 있다 그러는데 한번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지금 먼저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은 그래도 코스피는 요번에 주간 상승률을 보면 그래도 0.8% 빠지는 않습니다. 주봉이 조그만 양봉 하나가 걸쳐 있죠. 근데 이쪽을 보면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은 지난주에 마이너스 4% 빠지고 요번 주에 마이너스 3% 주가가 빠졌는데 여러분 보실 때 어떠세요? 견딜만 하시죠? 근데 소위 속사정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지금 보시면은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로 공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부지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혹은 운이 없어서 그렇겠지요. 과연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괜찮으십니까? 한번 보시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데이터 준비하면서. 우리들 제약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주가가 뭐 밑바닥의 가격을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는데 얼마까지 올랐었냐? 33,000원까지 올랐는데 지금 현재가 보시죠. 지금 현재가 얼마냐? 제가 여기다가 가격 써놓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보면서 또 슬퍼하실까 봐. 이런데 물리신 분들은 33,000원에서 보통 우리가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반토막 났습니다 하는데 얘는 반토막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거 뭐라고 합니까? 꽁치라고 해야 됩니까? 고등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33,000원짜리 주식이 지금 현재 13,000원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꿀팁 하나, 저 이런 거 보면 못 참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음포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발 이 정도 하나는 좀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음봉은 음봉인데 앞에 거 이렇게 감쌉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애플 같은 거 할 때도 애플이 당겨주 주식 받을 때도 요거 음포선 얘기했었고요. 하다못해 저희는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아주 화려하게 올라갔던 종목이 하나솔루션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계속 저희 수강생한테 얘는 11월 3일까지 가져갑니다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음포선을 딱 때린 거예요. 거기서 딱 때리고 났는데 주가가 상당히 많이 최근에 다시 올라와 있지만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가장 좋은 주식조차도 제가 항상 지론이 있습니다. 차트는요, 지나간다면 누구나가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항상 맞기 때문에요. 바로 그 변곡을 잡아야 되거든요. 얘는 그나마 올라왔죠. 음포선 매달고서 내려간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5 종목이 화려하게 올라갔었죠. 바로 KMW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익 줬었거든요. 최근에 주가가 밑바닥에 내려와 있습니다. 얘뿐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전부 다 장대목을 때린다면 항상 내려가니까 이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다음 날 때릴 때 어떤 매도법이 좋으냐면 무혈세비 반등이에요. 얘가 이렇게 확 빠져도 절대 안 빠지거든요. 다음에 아침에 시초가 대비 위로 올라갈 때는 반드시 때는 미니멈 반타작 정도는 꼭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변곡점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시세가 올라가다가 가장 큰 첫 번째 변곡 어디서 나오냐?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이평선 아니면 어떤 특별한 보조 차트 어떠면 뭐 세력의 동향 웃기는 얘기입니다. 제 30년의 노하우로 보면요. 내가 아닌데 누군가가 장대목을 때렸을 때 이게
매기 올라갈 때 여러분 같으면 장대음봉을 놓고 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장대음봉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만듭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세력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전 그걸 너무나 철저하게 느낍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LG 다닐 때 제법 돈 좀 벌었거든요. 저희 부장님 매일 하루에 자동차 한 대 값씩 벌어들였다는 얘기 제가 했잖아요. 팩트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잘나서 본 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죠. 제가 우리 한옥석 수장 방송 들으면 잘 좀 들으시고 그러는데 한옥석 수장과 나와서 그때 당시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때 정말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모르고 했어요. 그냥 돈 보니까 지금 그래서 사실 지금 동학개미 이렇게 동학개미 운동 나오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공부 열심히 하는 동학개미도 있지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개미 중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개미가 있지만 농땡이 개미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혹시 파르토의 법칙은 아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엔 좀 익숙한 종목을 찾아봤습니다. 이 종목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런 건 저희는 취급하지 않거든요. 특히 하나 꿀팁이요. 참 시간이 정말 예전에 우리 앵커가 얘기했던 대로 저한테 1시간 더 정도 있었으면 얘가 어떻게 두들기는지 그 30년 노하우 그게요. 이렇게 오해하지 제발 좀 이렇게는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지 잘난 척하는 거냐? 아니요. 저도 똑같이 여기서 똑같이 여러분과 똑같이 당해봤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LG를 나와갖고요. 이거 지금 지나갔으니까 우리 군대가 다녀오면 군대기 쉽게 하듯이 지금 지나갔으니까 이런 얘기하죠. 2008년도 그 9년도에 장 밑으로 내리꽂는 그 장. 그 다음에 9.11 테러 때 그 내리꽂는 그 장. 그 장에서 정말 간신히 헤엄쳐 나왔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그 경험을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쁘게 봐주십시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 못 참죠.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다가 V자로. 그러니까 어떤 주가가 내려갈 때요. 완만한 조짐은 상관이 없는데 각도 제가 많이 하죠. 뭔가 가파르게 급락을 주면요. 올라갈 땐 때려줍니다.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코스피 같은 경우 보면 급락을 줬다 올라가서 두들기고요. 또 급락을 줬다 올라가서 두들기고 있잖아요. 앞에가 가격 조정이면 항상 앞에 있는 고점을 일단 멈췄다 갑니다. 코스닥은 더 심하잖아요. 이 종목이 65,000원대가 고점이었는데 지금 32,000원. 대충 봐도 반토막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다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얼마나 빠졌지 어제 사실 그 계산하느라고 밤 10시가 지나서야 원고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제약 33,000에서 13,000원 아까 보여드렸고요. 유나이티드 제약 항상요 한 번 꽃을 핀 종목은요 거기에 잔뜩 소위 개미들이 몰려가 있습니다. 물 먹는 하마가 아니라 물 먹는 개미분들이 잔뜩 몰려가 있습니다. 11만 원대에서 48,000원. 이것도 반토막이잖아요. 많이 듣던 종목 아닙니까? 유바이오로직스 34,000원에서 17,000원. 수젠타 가까이 있고요. 진원생명과 이것도 47,000원에서 26,000원. 누가 물렸을까요? 세력들이 물렸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살살살살 꼬셔서 결국 마지막에 물려놓은 것은 바로 세력들이고 물린 것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최근에 주가가 위로 갈 때 우리가 이 장세를 무슨 장세로 합니까? BIG 장세다라고 하죠. B 뭘까요? 그쵸, 바이오죠. 근데 두 번째 B 바로 배터리를 얘기하는 거죠. I 인터넷, 그 다음에 게임주 뭐 이런 종목군들이 시대를 풍미하면서 위로 올라갔었습니다. 사실 여기는 일부만 적은 것이지요. 이거 말고도요. 지금 이 종목은 거의 반토막 정도 났구나라는 종목을 적은 거고요. 지금 위에서부터 30% 이상 빠진 종목은 그냥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만 갖고 있는 분들은 장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변곡을 맞고 얘들을 꺾어주고 있는데 밑에서부터 꼼지락꼼지락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종목이 밑에서부터 꼼지락꼼지락 가르고 올라가고 있을까요? 혹은 어떤 종목이 안 빠지고 버티고 있을까요? 자, 아무래도 대장주부터 먼저 봐야겠죠. 그죠? 이거 뒤에 것도 한 장 더 있었네요. 제가 정시면 한 장 더 있는 것도 저도 있겠었네요. 신데카바이오. 와, 얘는 왜 비참하냐면 얘는 그냥 요번 달에 그냥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락한 종목입니다. 48,000원에서 26,000원. 펩토는 익숙하죠? 26,000원, 14,000원. 엠플러스 2만원에서 12,000원. HFR 4만 5천에서 27,000원. 이건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방송에 안 걸릴지 모르겠지만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모주 청약에 들어가서 주식을 받습니다. 받아봤자 어떤 것들은 뭐 1억을 넣어봤자 한 주, 2주 받는다고 합니다. 줄 서서. 그래? 내가 못 산 한을 그러면 오픈할 때 쏘자. 왜? 이 앞에 한번 공개해서 대박 쳤던 것이 있어요. SK 바이오 쪽에 하나 대박 친 게 있었죠. 걔들은 상장된 다음에도 연이 올라가니까 이거 그냥 쫓아갔던 분들이 최고점이 얼마였냐면 그냥 그 근처의 최고점이 거의 9만 원인데 4만 5천 원입니다. 정말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주식 투자라고 얘기하고 부동산 투기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아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 부동산이 투기입니까? 왜 주식은 투자입니까? 아닙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공부 안 하고 뒤에 가서 누가 돈 벌었대더라 그러면 들어가면 그건 투기입니다. 주로 부동산이 그게 많으니까 부동산 투기라고 하겠죠. 하지만 공부해서 자기가 했다. 그건 부동산 투자입니다. 더군다나 인플레이션 해치라는 시대에 내가 어딘가 제가 항상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나는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사업을 해라. 부자가 되면 사업이지 월급쟁이에서 부자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사업을 할 수 없으면 그 사업하고 싶은 회사의 주식을 사라. 동의하세요? 그럼 나는 그 회사 사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알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와, 이거 보면서 제가 어제 보면서 그냥 저희 보면서 야, 이거 정말 난리구나. 이거 지금 일부만 적어놓은 겁니다. 방송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버튼 좀 볼까요?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여기는 일부러 디스플레이가 3월 19일 이후에 여기를 한 겁니다. 얘는 여기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죠? 요 시차는 올라간 건 없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또 뭐가 움직이고 있을까요? 자, 보시죠. 차화정의 대표주 현대차입니다. 특히 이번에 시세가 변했을 때 가장 먼저 변했던 종목이 바로 현대차인데 저희가 세팅을 여기서 세팅한 다음에 여기 약간 고점대 우리가 이걸 가격에 맞춰야 합니다. 19만 원대 있죠. 올라가다가 앞에가 10 얼마 그러다가 얘가 20 얼마 그럴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막힙니다. 이런 것들은 가격에 맞춰야 합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3분의 1 정도 챙겨드리고 나머지는 갖고 있습니다. 왜요? 이들 종목군단들이 바로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냐면 내냐라고 했죠. 그럼 자, 속도 좀 내보겠습니다. 요새 최근에 핫하게 올라가는 현대글로비스 한번 그냥 보시기만 해보십시오. 와, 견주한 정도 간의 수익을 크게 줬었죠. 왜 올라가는지는 이미 여러분들 아실 테니까 얘기는 간두 그냥 지금 어떤 식으로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지만 잠깐 보던 겁니다. 자동차주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화학주 금호석에 보십시오. 또 뭐가 올라갔나요? 대한유화.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저희가 수강상업 공부한 종목 바로 롯데케미칼 바로 요 종목입니다. 이런 거 꿀팁 하나 잠깐 드릴게요. 세상의 모든 주식은 240 위와 240 아래로 나뉩니다. 위에는 대박주고요. 밑에는 쪽박주입니다. 근데 밑에 쪽박주의 패턴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밑에 있는 이 녹색 선이 있죠. 이 녹색 선이 하나, 둘 꼭 확인하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면 얘는 우리가 찾기 가장 좋은 바닥에서 매집이 끝나고 올라가는 스타일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차, 화, 그 예전 같으면 정인데 정유는 지금 아니에요. 차와 정에서 정유는 아닙니다. 그 뭐가 움직이는가 보니까 포스코입니다. 이거 솔직히 저희가 여기 어딘가 저희가 추천 나갔던 종목입니다. 고생 되게 했습니다. 이거 왜 안 올라가냐고 이준영 할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얘들이 이미 2분기에 실적이 안 좋았죠. 적자였죠. 근데 얘가 적자가 그냥 적자가 아니라 좋은 적자였어요. 무슨 얘기 하냐면 다른 글로벌에 있는 이런 회사들 뭐 신제철 일본의 신제철인지 이런 글로벌 회사들에 비해서는 견조한 적자였어요. 그동안 요번에 3분기에 실적이 좋으니까 빵하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현대제철. 요즘부터 저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종목군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어떤 점은 꺾어지고 있는 반면에 밑에서 올라가죠. 물론 현대제철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철강 쪽에만 느끼는 좀 아깝죠. 왜요? 바로 현대그룹이 그룹사 차원에서 수소 쪽에다가 올인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관된 재료도 물론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화철이죠.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제가 초기에 그런 얘기했죠. 차화철 장세보다는 오히려 칠공주라고 얘기하고 싶다 그랬죠. 그래서 잠깐 주변 종목을 잠깐 볼게요. 홈쇼핑. 느끼는 거 있으시죠? 대한항공. 대한항공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행도 안 가고 저도 사실은 가족들은 미국에 있는데 요새 미국을
가야 될 일이 있는데도 사실은 못 갑니다. 저희 수강생들은 왜 제가 가야 될 일인지 아닐 텐데 가야 될 일인데도 지금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와, 그때 대한항공 얘기했습니다. 종합이 3월 달에 바닥 찍고 올라갔을 때 제가 그런 얘기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이미 코로나가 끝난 이유는 주가는 저만치가 미리 스마트머니가 들어온다. 근데 이들 종목군들이 조금씩 꼼지락거리고 있습니다. 여행 관련주에서 노란 풍선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와, 얘들 언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근데 얘뿐만이 아니죠. 밑에서 꼼지락 건설주들도 고개를 틀고 있고요. KB금융 보이시죠? 금융주들이 많이들 밑에서부터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고 뭐 증권주들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제목을 주도 종목군들이 변하고 있다. 그러면 저한테 만약에 선생님 그럼 카카오나 네이버나 끝났습니까? 아니요. 얘들이 끝나는지 안 끝났는지를 아시려면 삼성 SDI의 월봉을 쳐보시면 압니다. 엄청나게 주가가 위로 올랐다가 삼성 SDI가 한 2년 가까이 옆으로 누웠다가 마디존이죠. 그다음에 그냥 빵 하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가가 화려하게 상승을 주고 나면 그다음엔 반드시 어떤 조정이 있어요. 다만 그때 조정이 가격상의 조정이냐 기간상의 조정이냐. 기간상의 조정이면 걔는 주가가 더 위로 올라가거든요. 다만 걔들이 죽었을 때 시장의 주도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장은 폭삭 주저앉는데 지금 보니 방금 보셨죠. 방금 보셨듯이 시장은 다른 주도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짜리로 정해봤습니다. 자, 새로 최근에 뭔가가 신고가를 뚫고 올라간다. 그 신고가를 보이는 종목군들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내년에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포트폴리오를 지금부터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아까 우리 앵커도 부양책에서 얘기했죠. 부양책은 계속해서 안 나올까요? 어차피 나와야 되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나와야 되겠죠. 사실은 저는 부양책이 안 나올까 봐 걱정하는 건 1도 없습니다. 근데 뭐를 걱정하느냐? 이 격차가 좁아지면서 누가 이기든 특히 바이든이 이겼을 때 트럼프가 졌을 때 격차가 작게 졌을 때 이 노이즈는 얘기했죠. 1월 달까지 계속 갑니다. 10월 3일 날은 우리처럼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뽑는 대표 선거인단을 뽑는 거고 이들은 12월 4일 날 선거하게 되고 마지막에 얘가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고 복잡하다 그러면 이게 대법원으로 가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누가 대통령이다 이거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결정한 게 아니고 다시 각 주의 하원 한 명씩 또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걸 가지고 또 다시 완전하게 1월 6일 정도 돼야 대통령이 누굽니다라고 하니까 이게 오히려 노이즈지. 여러분들 부양책은 정말 오늘 아침에 기사 보면 부양책 그건 절대 악재가 아닙니다. 자, 다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어디선가 달러는 계속해서 풀리겠죠. 더 풀리는 거죠. 지금도 달러가 약세고 상대 원화, 유화나 전부 다 강세죠. 첫 번째 명심할 것은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바뀐다는 점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유동성 장세는 이렇게 할게 동물 농장입니다. 개, 소, 돼지, 말 다 올라갔습니다. 웬만한 거.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가는 것만 가는 소위 이름하여 니프티 피프티 장세로 전환될 것같습니다. 왜? 내년에 기대되는 것은 바로 달러가 추가적인 약세 트렌드 가면서 누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으냐. 외국인 리턴. 지금 동학개미가 심을 잃고 있다는 얘기하죠. 심을 잃을 수밖에 없죠. 3억에 물려있는데 개인들이 거기를 써야 되는데 그걸 갖다 묶어놨는데 3억 때문에 대주주 3억 때문에 피해보는 개인 투자가 작다고요? 물론 3억 이상 되는 개인 투자는 작을지 모르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이 위에서 때리는 그 물량 때문에 밑에서 짱돌을 맞고 있는 것은 3억이 안 되는 개인들이 맞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그거 그렇게 안 한다는데요. 따라가야죠. 그것도 사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3개월 악재다라고 보십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내년부터는 종목이 재편되는구나. 이 마인드.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건 겁니다. 종목이 재편되는구나. 내년에 만약에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면 살 주식이 뭘까? 지금 이만큼 올라갔던 그런 개별주 잡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드디어 바로 가치주, 경기 민감주 이런 종목군들이 미리 지금부터 이렇게 이런 종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성장주 중심에서 움직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민감주 중심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특히 내년에 무조건 실적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적이 좋아지는데 어설프게 좋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보복 소비가 왕창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자동차 가장 먼저 움직였고요. 근데 화학주 움직이고 있고요. 요새 철강주 조금 더 꼼지락꼼지락 그러잖아요. 물론 전기전자, 반도체 이런 건 뺄 수 없겠죠. 그래서 차와철, 반도체 혹은 전기전자. 그다음에 그 외에도
건설, 은행, 뭐 증권 이런 식으로 소위 칠공주식으로 이런 종목군들이 새로이 바닥에서 신고가를 베끼면서 움직인다는 사실에 그 변화를 우리가 감지하면서 매매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고 있다. 단 주도주가 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은 시장은 죽지 않는다. 다만 주도주가 바뀌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